안녕하십니까. 나는 호치민에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베트남에 오시는 한국 분들에게 흔히 말하는 조금이라도 수업료를 좀 덜 내고 베트남에 적응하고 정착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까 하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저도 물론 뭐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베트남에 살면서 경험하고 또 느끼는 것들을 뭐 조금씩이라도 알려드리면 그나마 좀 수업료를 좀 덜 낼 수 있겠죠. 여기 수업료는 뭐냐면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처음에 언어도 모르고 또 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많이들 당합니다. 많이들 당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죠. 그걸 수업료라고 이제 보통 여기 사는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료를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덜 내고 잘 정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 간단하지만 소소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이 많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늘 많이 오시는데 베트남에 사업을 하러 오실 때는 먼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실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여기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먼저 적응하고 살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 베트남과 한국이 뭐 비슷한 점이 많다. 물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입니다. 해외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언어가 너무나 다르고요. 문화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요. 이런 일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기후, 날씨, 제가 사는 이곳은 뭐 연중 여름입니다. 여름.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죠. 여기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때, 비가 오지 않는 때. 호치민은 비가 오는 때 있고요.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몇 달씩 그렇게. 보통 뭐 4월에서 10월, 뭐 5월에서 10월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우기를. 또 건기는 뭐 11월에서 뭐 2월, 3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매일 비 옵니다. 그리고 일단 더워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일단 사는 것을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살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 호치민에 온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방 얻어서 그냥 살아보세요. 살아보면서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적응하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먹힐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면 100% 후회합니다. 이곳에서의 그 생활이,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자신이 있다. 물론 저도 자신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왔는데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이 상품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마케팅 전략이 없으면 100%입니다. 손해봅니다. 한국에서 그 사업을 해봤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방법과 또 이 호치민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많이 달라요. 제 생각에는 많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여기서 살면서 그냥 보셔야 돼요.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보면서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한 2년, 저도 뭐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성공하고 잘 나가던 편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한 2년 홍보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판매를 해야 되죠.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올 텐데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무슨 검색해서 무슨 인터넷상에서 키워드로 검색하고 이렇게 찾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트남에서는 거의 SNS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상품 판매, 화장품이 됐든 어떤 물건 판매가 됐든 이 판매하는 것들이 SNS, 특히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또 페이스북을 그렇게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맞지 않아요. 여기 와서 적응하고 살면서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못하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쉽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통역하는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 물론 통역하는 직원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통역사들이 월급이 높습니다. 특히 호치민의 경우는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북쪽에는 그래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북부는 한국어를 잘하는 통역사들을 구하기가 그나마 수월합니다. 그런데 남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토픽 4급, 3급, 4급 되면 토픽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급수가 있는데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6급이 가장 잘하는 급수고 초보자의 경우는 1급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3급, 4급이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쇼핑할 정도가 되면 3급, 4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3급, 4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통역을 하겠다고 해요. 쉽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말을 전달하는지 전달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먼저 베트남에 오시면 언어부터 공부하세요. 언어부터 공부하고 여기서 적응할 수 있는지 본인이 잘 판단하고 내 사업에 내 아이템이 이곳에 쉬운 말로 먹힐지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에서 하던 일을 이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호치민이라는 도시, 베트남이 우리나라 1980년대와 지금 2010년, 2020년대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여기서 좀 살다 보면 많이 보여요. 뭘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무모한 짓이다 판단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오셔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개업을 해요. 식당과 전혀 관련 없던 분이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뭐가 잘 될까요? 이곳에 요즘에 보면 한국에서 부동산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돼요. 한국 분들이 워낙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괜찮고요. 피부 관리, 헤어 괜찮습니다. 요즘 원래 베트남 그러면 머리가 다 길고 긴 생머리에 아오자이를 입은 아가씨. 요즘엔 긴 생머리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오자이는 더더구나 찾아보기 힘들고요. 왜요? 한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헤어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화장품 사업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템, 나만의 아이템.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살면서 적응하고 파악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의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를 얻어요.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한 층은 본인이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방은 다 세를 줘요. 그리고 1층에는 커피숍을 해서 임대료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건물 임대한다. 로컬 건물 임대하는 건요. 3층, 4층 돼도 3층, 4층 되는 건물 임대하는데 보통 로컬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로컬 건물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3층, 4층짜리 건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죠. 1층에서는 그냥 커피 팔고 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들은 다 임대 놔서 그냥 나오는 수익으로 임대료 내고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구상들을 하시는데 아주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제가 이제 어학당도 운영을 합니다. 어학당도 운영해서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는데 저에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려면 먼저 공부하십시오.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국제결혼을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 결혼해도 힘들어요. 왜요? 20년, 30년, 요즘 한 40년. 각자 따로따로 살다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결혼 더 어려워요. 저는 한국 분들이 국제결혼 한다면 처음 얘기
처음 이야기.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이해하셔야 그래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돈 벌어다 주면 다 처갓집에 보내더라. 그게 문화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들들이 부모를 영양하죠. 그게 보통 일반적이죠. 요즘은 딸들도 하지만, 딸들이 더 많이 하지만.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딸들이 부모들을 챙깁니다.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더 많이 챙깁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분들이 친정에 뭐 돈을 보낸다. 그 많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 200불, 300불 보내고 조금 지나면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여자분들은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다 나가서 일해요. 다 일해서 자기가 번 돈 보내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베트남은 또 여자분들이 또 딸들이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거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분들이 물론 한국 여자분들이 또 이쁘고 또 참 생활 잘하죠. 베트남 여자분들 굉장히 생활력이 강합니다. 가족 중심적이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좀 오래 가지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혼하고 온 베트남 여자분들도 많이 만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말 결혼생활 잘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많이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곳에 또 결혼해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그래요. 모두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서 힘들었다.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달라서 힘들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베트남에 오셔서 어설프게 한국어 몇 마디 아는 아가씨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 설명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설프게 한국어 몇 마디 알아서 한국 남자분들 만나는 아가씨들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주소 없이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날 그냥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조금 전에 어떤 그 분이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처럼 하다가 뭐 실수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에피소드 얘기하는 거죠.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국에서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음식을 먹고 나갈 때 계산을 이제 카운터에 가서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문도 테이블에 앉아서 하고 다 먹은 다음에 계산도 테이블에 앉아서 계산서 주세요. 계산합시다 라고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면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면 여기 사람들 100% 다 읽어봅니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다 확인해요. 다 확인하고 맞으면 돈을 줘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 다 먹은 다음에 카운터가 돈 내려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은데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